여러분 저희 굿즈가 또 리오더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즈 빨리 입고 해달라, 품절된 거 빨리 채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리오더를 했고요.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회사 와서 네. 만약에 이런 그 광고를 찍을 때 갈아입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래, 네.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긴팔 입고 와서 우리 거 긴팔에서 갈아입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진짜 구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시기상으로. 왜냐면 진짜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거든. 너무 가볍고 너무 시원해요. 편해요. 네, 이 바지도 우리 바지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우리 재입고 되는 그 타이밍에 새로운 디자인도 약간 추가가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거 아마 괜찮은데? 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그 이번 디자인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봤거든요. 했고 그다음에 네. 저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괜찮을 겁니다. 네. 그리고 베이비가 원래 노란색이었어요. 이 폰트가. 근데 노란색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얀색으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이번 여름이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엄청 덥대요. 그러면 6월, 7월, 8월 석 달 정도가 정말 더울 타이밍인데 그때 사실 저희가 이거 가격 대비 질을 최대한 높이기 맞습니다.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채팅 이제 아프리카 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 생각보다 질이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서 구매하신 뿌듯합니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여름 대비하실 때 이스타몰 가셔서 저희 굿즈 많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입으세요. Man of the match. 자, 이제 유럽 축구가 네. 다 일정이 잡혔죠. 그렇죠. 세리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라리가도 나왔고 PL은 100% 나온 것 같진 않고 뭐 일단은 어떤 경기를 뭐 무료로 중계를 하고 어떤 경기는 어떤 방송사에서 하고 뭐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정확히 며칠이다 이거는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이죠. 초반 라운드는 지금 보니까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뒤에 라운드까지 다 잡히진 않은 것 그렇죠.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턱대고 막 그냥 다 때려박는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면 라리가가 이제 먼저 빠르죠? 제기를 해요. 네. 그래서 라리가 얘기를 이렇게 쓱 섞으면서 그 다음에 이적 시장도 PL도 쓱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주 PL 들어가기 전에 PL 팀들을 한번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어떤 축구 느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웜업을 하는데 축구 선수들도 네. 또 연령별 대표팀들도 이제 웨이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웜업도 원래 해야 되는 세트 수준 어느 정도까지 가야 그게 웜업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겠죠. 뭐 대강 이렇게 한다고 그게 웜업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웜업 우리 뭐 숫자를 당연히 하루에 역시 5개 정도로 맞춰서 네. 이번 달 제 목표는 일단 125개였거든요. 지금 짜놓은 게 6월. 짜놓은 게 네, 125개인데 아마 할 겁니다. 네, 네, 예, 네. 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라리가 라리가 재계전 베스트 11을 체크해 볼 거고요. 일단 최고 축구 캐스터 저 아닙니다. 박스통? 스톰은 그 돌풍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썬더 아니야? 썬더? 만든 그 요원이 네. 미국에 3년을 살다 왔습니다. 잘못 살았네. 네. 예, 제가 영어를 안 쓰는데 살았던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한국인 분들이랑 예. 놀러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3년 동안 여행 갔다 온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최고 축구 캐스터도 아니고 스톰도 아닙니다. 네. 썬더라고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박범계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우승이 눈앞이야. 네, 예. 물론 이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이제는 좀 설레발을 쳐도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최고의 개그맨 이주원은 맞다고 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최고의 장비 맞나요? 장비 담당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죠. 음. 예, 저는 뭐 거의 말단이고. 음. 예,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약간 지향하는 바죠. 예, 지향점. 자, 가보죠. 자, 우리가 라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라리가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코멘트들은 모두 다 영주 형이 네. 또 의뢰를 해서 송영주 의원의 의원이 아니죠. 의원이요? 위원. 네. 네. 왠지 약간 그 목소리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어. 네, 근데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저한테 황덕은 의원님, 그럼 의원은 안철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영주 형의 어떤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베스트 11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감독은 로페텍인데 사실 로페텍이는 지난 시즌에는 좀 굴욕적인 시즌이었죠. 그렇죠. 뭐 일단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레알 마드리드 지역으로 옮겼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뭐 저는 나쁜 감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로페텍이 포르투에서 되게 좋았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행보가 실망스러웠고
뭐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솔라리로 감독 교체를 하는 이 강수를 두게 됐는데 이제 그만큼 그 레알에서 삼켰던 아쉬움을 세비야에서는 뭐 정말 유감 없이 다 좀 떨쳐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비야에서 문제는 이제 사실 공격력이죠. 아, 네네, 왜냐면 그렇죠. 점을 찍어줄 공격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쉬움. 확실한 킬러의 아쉬움. 네, 어쨌든 감독은 우리가 로페테기를 영주형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크해봤고요. 어떠신가요, 로페테기? 충분히 네. 뭐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 뭐 냉정히 얘기했을 때 레알의 지단, 뭐 지단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일단 감독 교체를 했죠. 예. 키키 세티안이 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거보단 로페테기가 맞다고 봐요. 네, 여기에 만약에 저는 감독 하나를 더 뽑으라면 보르달라스 페페그로 달랐어요. 네, 그렇죠. 정도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브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자, 일단 제라르드 모레노. 모레노. 네, 모레노 올 시즌 좋죠. 뭐 전체적인 득점 페이스도 괜찮고. 음. 그리고 이 라리가 뭐 득점 탑순위를 꼽아봤을 때도 모레노가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브 자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라울 가르시아. 네, 뭐 라울 가시아도 근데 되게 이제 오래 뛰었어요. 이제는 나이도 좀 있고 라울 가시아라고 하면 이제 아두리스와 보통 이제 좀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아두리스가 이제 또 은퇴를 했잖아요. 그 네, 사이에. 네, 그렇죠. 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은퇴를 했고, 라울 가르시아, 이 빌바오, 저는 그, 산마메스에서의 빌바오 경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보는 걸. 존나 터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빌바오가 주는 어떤 강력함? 그런 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경기장도 쩝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아, 그래? 네, 제가 빌바오랑 헤타펜가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경기장도 크고, 그리고 바스크 지역이 되게 막 풍채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그 좀 체격적으로 그런 게 있나? 바스크가 되게 그런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고, 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딱 전형적인 상이 아니야. 그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발베르데가 후보에 들어갔군요. 찌베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을 보고서 사실 굉장히 놀란 미드필더입니다. 이 정도로 잘하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저는 올 시즌에 만약에 이제 라리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 성장한 격차가 큰 선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떤 BBC 패널 중에 한 분이 손흥민이 가장 성장한 EPL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꼽았잖아요. 저는 발베르데가 딱 라리가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량 발전. 네네. 근데 얘는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나는 새끼죠. 제가 이제 트위터로 DM을 보냈다가 차랄당했죠. 네. 바로 칼같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거를 조금 차치하고 축구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발베르데가 나온 경기와 나오지 않은 경기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력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할 수 있는 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펠리페 좋았죠? 저는 근데 펠리페도 서브에 들어갈 정도면 일단 좀 궁금하긴 하네요. 센터백 자원이 누가 들어갈지. 저는 네. 사실상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고용이 2명 꼽으라면 로디 그리고 펠리페 꼽습니다. 네. 저는 펠리페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좋은 로테이션 자원 정도?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펠리피라고 많이 하지 않았나? 그건 필리페 루이스. 어쨌건. 그리고 뭐 여기도 써있지만 부상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센터백 라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적하기 전 리카도 그랬었고. 그렇지. 그리고 뭐 호세 히메네스, 뭐 사비치. 그러니까 에르모소가 사실 기대를 더 받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측면도 되고 중앙도 되고. 에스파뇰에서 했던 게 있으니까. 네, 괜찮았으니까. 근데 뭐 너무 확실했죠. 잘하죠. 너무 잘해요. 오블락은 네. 이게 저 위에 있는 멘트들이 다 영주형의 멘트거든요. 이거 보면 알지 않나요? 이건 난공불락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영주형이 리뷰할 때 바렌시아 리뷰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산티미나의 산티난 마무리 이런 거.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거 지현 형도 은근 많이 해요.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많이 해요. 지현 형이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게 항상 얘기하거든. 나는 주병진 스타일의 어떤 그 개그를 그러니까 추구한다. 아재 개그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뭐 형님들이시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네. 더하면은 제가 또 선을 넘을 것 같아서. 자, 우리 베스트로 가보죠. 크루투아. 크루투아. 근데 저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오블락보다 시즌 활약은 좋다고 봅니다. 이 크루투아의 문제는 요거야. 그렇죠. 주둥이. 주댕이죠. 근데 그거 말고 사실 크루투아에 대해서 이번 시즌 안 본 분들은 야 크루투아 불안하지 않아? 라는 얘기는 이번 시즌을 안 보신 분들. 그렇죠. 이번 시즌 크루투아는 굉장했습니다. 야, 그 새끼 존나 못하잖아.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올 시즌 활약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말을 조금 취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즌 극초반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보여줬던 어떤 크루투아의 모습은 레알 마드리드 후방을 완벽하게 막아줬다라고 네.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요. 뭐 이거 기록적으로 봤을 때도 좋았잖아요. 세이브만 47개니까요. 네. 로지. 이건 이견 없습니다. 헤난 로지는 이거는, 왼쪽을 지배했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디가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포백과 3백, 그러니까 약간 변형 3백식의 시스템을 저는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풀백이 좀 깊게 전진된 형태로 이제 전술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로디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난 로지는 베스트 11 들어가면 딱 맞다고 보는데 네. 하나 아쉬운 선수는 로지가 더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레길론이 존나 잘했거든요. 레길론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내 레길론 좋아해. 나 공격적인 풀백을 좋아하거든. 근데 레길론이 이제 신장이 아쉬운 거 말고 왜냐면 레길론이 나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때 보고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세비야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다시 돌아가도 되겠는데? 저는 레알 때도 이게 쓰임새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단이 선호하는 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마르셀로가 나이가 네. 있는데 그러면서 펠랑멘디가 살아났잖아요. 네. 근데 난 그게 펠랑멘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야 이거 레길론 컴백 시키겠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쨌든 베스트는 저는 로디가 맞다고 봅니다. 영주 형님은 어쨌든 그 레길론을 후보에도 일단 안 넣지 넣긴 했는데 않으시는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길론은 후보에 조금 폭을 넓힌다면 들어갈 만한 활약을 좀 보여주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다코남 다코남 뭐 지난 시즌부터 지난 시즌부터 쭉 잘하죠. 다코남의 아쉬운 점이라면 딱 하나, 작은 신장. 근데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전투적인 수비 능력과 제공권도 이게 위치 선정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몸싸움이 좋으니까. 좋아. 그리고 헤타페 스타일이랑 되게 잘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왜 압박이 되게 강하고 언더독의 느낌인데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하는 팀들의 경기가 재미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보르달라스의 경기는 보면 보는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우주방어적인 수비만 하지 않아서라고 맞아.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꾸역승이 엄청 많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수비만 하고 막 완전 막 두줄 다 버텨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아틀레티코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좀 이렇게 시메오네가 뭔가 변형을 시도하기 전까지 그 플랫형 4-4-2를 구축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4-2 발렌시아 4-4-2도 그래 마찬가지였어요. 마르셀리노의 4-4-2 솔직히 재미없었거든요. 재밌진 않지. 근데 여기는 정말 확실한 일단 킬러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일단은 한두 명 내지는 두세 명까지가 쭉 이제 뭐 하이메 마타라든지 네. 뭐 호레몰리나 이런 네. 자원들이 이제 뭐 지난 시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코남의 플레이 스타일도 헤타페에 좀 더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그리고 압박의 라인이 높고 전투적이라 맞아요. 나는 볼 때마다 야 얘네 축구 빡세게 한다 이 느낌이 확 들잖아. 그러니까 물러나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전진된 상태에서 수비를 그러니까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헤타페 축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선수는 불호가 있을 뿐 실력에 대해서 라모스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성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실력이 좀 폄하되는 감이 네, 있단 감이 말이야. 있어요. 근데 진짜 축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대단한 선수죠. 21세기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뭐 카르발이 왜냐하면 이게 부상 때문에 네. 사실 카르비가 좀 고생을 했던 그 타이밍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돌아와서는 여지없는 월클이다. 네. 여지없는 월클이다. 그러니까 현 시점 카르발보다 나은 풀백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선뜻 떠오르는 선수가 몇 없죠. 나는 오른쪽 풀백을 2명을 꼽으라면 카르발, 키미히 김이 한 명 더 꼽으라면 난 그때 아놀드를 놓고 싶어. 네네. 왜냐면 이제 보여준 기간이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한 선수죠. 카르발 대단한 네, 대단한 선수죠. 선수죠. 그러니까 부상이 있음에도 이 정도 클래스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음. 거예요. 사울. 사울이 최근에 어그로 좀 끌었죠. 그렇죠. 마치 다른 팀으로 갈 것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저희 그 가장 최근에 들어온 요원 중에 네. 맨유 팬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밥을 먹고 올라오면서 형 사울한테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속으면 빙신이지. 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왜냐면 맨유 팬들도 다 알았어. 네, 뭘 속냐? 이 새끼가 장난치는구나. 뭔가 뭐 페이크가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뭐 별거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일단 사울은 올 시즌에도 그 본인의 클러치 능력을 뭐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고요.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사실 사울 리게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메오네의 자리를 사울 리게즈가 만들어준 어떤 여러 가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 코케나. 그렇죠. 근데 시메오네 때문에 사울 리게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말 미드필더로서 좋은 능력이 조금 감퇴된 느낌? 그러니까 전술상의 특성 때문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별의별 땜빵을 다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롯이 사울 리게즈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줬다면 지금 사실 사울이 약간 주춤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이 좀 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는 어느 팀을 가나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육각형이니까. 다재다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쓰임새가 그래. 이제 네. 좀 늘어나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시메오네를 싫어한다기보다 아쉬움이 있거든요. 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근데 어쨌든 사울 리게즈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시메오네가 사실 이제 절정기에서 좀 내려오기도 했고. 네. 다시 보여줘야죠. 네.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황세미루. 카세미루. 이번 시즌 저는 라리가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아, 네. 이번 시즌 보여준 이 카세미루의 능력은 대단했죠. 아, 이제 뭐 사실 이제 크카모가 조금씩 폼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특히 모드리치. 모드리치가 이제 나이가 나랑 네. 동갑이야. 네, 발롱도르를 기점으로 이제 좀 네. 내려왔다는 평이 많은데 카세미루는 뭐 여전히 저는 레알 마드리드 지금 최고의 조합은 카세미루, 발베르데, 크로스. 그렇죠. 세 명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죠. 네. 오캄포스. 저는 사실 오캄포스. 오캄포스를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마르세유 경기를 아마 유로파리그였어요. 거기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처음 봤었는데 되게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리그 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탑 클래스는 조금 어려워도 이 어느 정도 한 중위권 정도의 팀에 가면은 이거는 에이스 역할까지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로페테기 감독의 세비야에는 확실한 킬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 르크도현 같은 선수들이 사실 득점이 많이 모자라잖아. 솔직히 개망했죠. 그래. 릭대형 개망했고 오캄포스가 오히려 그 역할을 그렇지. 더 해주고 있어요. 오캄포스 좋아.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그치. 했고 지금 영종이 얘기했듯이 오캄포스가 없었다면 세비야의 득점력이 얼마나 아무랬을까. 안 되지. 전 이거 1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대고르는 이제 또 그 주원이 형과 네. 동현이가 둘이서 영상을 찍었다. 제가 외대고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숙연해집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의도는 뭐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 예, 어쨌든 저의 실수였고 이게 전달이 이제 좀 그렇게 되는 네, 바람에 저의 실수였고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외대고르는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베스트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외대고르가 사실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나오고 여기 이제 저희가 4-2-3-1 포메이션 상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났는데 근데 이제 외대고르가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건 레알 마드리드의 복귀예요. 복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외대고르가 쪄뛸 수 있는 저 자리를 지단 감독이 어떻게 마련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비교적 이 LADBG 때부터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정말 차곡차곡 쌓아온 맞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내공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네. 어린 선수지만.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저도 지금 과연 어떻게 쓸까? 이게 왜냐하면 또 지단이 특유의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좀 중시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 이 외대고르가 어떻게 쓸지 약간 어떻게 보면 혹시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지단이 잘 살리겠죠. 그 이제 감독의 네. 마음이고 이제 뭐 오에라사발, 이삭, 윌리안 주제, 포르투 뭐 이런 선수의 능력을 높아졌다고 하는데 저 100% 공감하고. 소시에다도 엄청 좋잖아. 근데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가 한 서브까지는 있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포르투 진짜 좋은 선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르투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골도 넣을 수 있고 도움도 할 수 그렇지. 있고 활동량도 많고. 네, 좋고. 네. 그렇습니다. 나빌 페키르. 페키르. 개인적으로는 라카제트랑 이제 리옹에서 날라다닐 때 네. 라카제트가 아니라 페키르가 와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짜 에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페키르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밥티스타 주장하시던 것처럼. 예. 그럼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베티스라는 팀에 잘 맞는 걸 수도 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페키르가 사실 리버풀 이적 직전이었잖아. 근데 이제 메디컬 메디컬 때문에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저는 EPL에서도 됐을 거라고 봐요. 음... 저 진짜 굉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베티스가 비교적 좀 주목을 덜 받는, 그러니까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주목을 받는 거지. 진짜 좋은 선수인데 테크닉도 너무 좋고. 예. 베티스라는 팀 자체가 좀 매력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케세티엔 시절에 베티스를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뭐 지금도 사실 뭐 페키르뿐만 아니라 베티스 팀 자체가 좀 매력이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제 그 베티스 로셀소 네, 또 얘기 제가 잘못했다가 네. 제가 또 그 커뮤니티 가서 댓글 한번 쓴 적이 있었죠. 소환됐죠. 그렇죠. 네. 예. 저를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박중현 저 라리가 또 안 보네. 이거. 근데 솔직히 나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욕하는 거는 난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럼 욕해도 되나요? 하세요. 야, 이 심나 이렇게? 그래. 아, 네네. 그래 씨야. 근데 나는 그거보다 그거 있잖아. 되게 정중한 척하면서 완전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 기분이 상하지. 그냥 저 새끼 야 그냥 막말로 나라님도 욕하는 수 있는 세상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그거는 이제 영주 형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틀린 정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정보가 틀렸는데 그걸 비판하는 건 그건 뭐, 오케이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인신 공격은 하지 마라 이거죠. 이제 좀 곡해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이건 아닙니다라고 저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좋겠더라고. 갑자기 뭐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이런 분들은 거는 요즘 이제, 많지 않아요. 예. 어머님 잘 계신가요? 잘 계시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 잘 계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로라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근데 메시는 이제 언제쯤 이런 베스트를 꼽을 때 좀 포함이 안 될까요? 근데 메시를 안 뽑을 수 없거든. 안 뽑을 수 없죠. 이번 시즌에 안 뽑을 수 없어요. 지금 라리가 도움 득점 다 1위거든요. 네. 뽑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바르셀로나의 어떤 그 딜레마는 저는 메시와 부스케츠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스케츠는 잘 모르겠어요. 난 부스케츠는 세티엔이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모르겠다는 어. 뭐냐면 메시랑 괴가 다른 거예요. 부스케츠가 이제 없어도 저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들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메시는 채울 수 없거든. 너무 좀 커요. 근데 어쨌든 메시 때문에 생기는 어떤 활동량의 부재라는 게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채울지가 중요한 거니. 그렇다고 메시를 뺄 수는 없거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메시 올 시즌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나마 기량이 좀 내려온 수준이에요. 그래. 자, 우리가 이걸 베이스로 깔고 코로나로 멈추기 전까지 이 정도의 형태였다. 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선수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짧게 서머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요걸 베이스로 이제 드디어 유럽 축구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네. 라리가를 다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안달루시아 더비인데, 네. 저는 안달루시아 더비가 항상 치열하고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 기억 속에는 그런 좀 남아 있어요. 중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제 기억에 안달루시아 더비를 마지막으로 중계한 게 201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아쉽다. 좀 진짜 재밌는 저는 경기들이 많이 솔직히 나오는 말해서 안달루시아 더비 저는 그리고 바스크 더비를 무조건 바스크 중계해야 더비, 된다고 소시에다드랑, 생각해요. 네. 베티스랑, 베티스 어디야, 빌바오랑. 네.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발렌시아 더비는 좀 재미가 없거든. 발렌시아 레반테 이런 거.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네.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재밌는 더비는 바스크 더비랑 안달루시아 더비 이쪽인데. 그리고 오히려 의외의 꿀잼 경기가 그 갈리시아 더비라고. 그래. 셀타비고랑 데포르티보랑 근데 데포르티보가 지금 이제 내려가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게 있다. 네. 어쨌든 유럽 축구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이렇게 쓱쓱 체크하신 다음에 네. 다시 우리 유럽 축구 봅시다.